방정식 구하기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2차 방정식 구하기. 구하는 상황은 두 종류가 있어. 자, 먼저 설명을 위해서 자, 2에 x-1,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대. 그럼 서진아, 얘의 근은 x는 어떤 거지? 잘했어. 이렇게. 그러면 다윤아, 이 녀석의 좌변이 전개됐을 때 x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그렇지, 2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와 x가 분배되니까 x제곱, 걔랑 2가 곱해지니까 x제곱의 개수는 2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2차 방정식 구하기는 이 아래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얘를 찾아내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정보들로 위에 있는 식 구하기를 배울 거다. 그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x자리에 숫자 1이 대입해서 0되는 1차식은 x-1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자리에 1 대입하면 0되잖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되는 1차식은 x 플러스 3. 맞아? 그래서 각각의 1과 마이너스 3을 각각의 x자리에 대입했을 때 0되는 식을 써준 다음 는 0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얘는 전개하면 동현아 x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2요. 이 아래에 있는 애 1이지. 근데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2짜리가 필요하니까 2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 2차 방정식 만들기. 그럼 하나 또 연습 삼아 또 해보면 이번엔 근이 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그러면 2분의 1을 x자리에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는 0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 얘는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치우면 얼마일까? 요거 좌변을 전개하면 좌변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가 곱해져서 x제곱으로 나오니까 개수가 1구나. 근데 문제 조건은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다가 6만 이렇게 붙여주면 성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답을 쓸 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고 전개까지 해야 되는데 전개하는 좀 팁을 알려주면 자, 6은 3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고 이 3 자체를 이 식에다가 분배, 여기는 이 자체를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면 자, 2를 분배해주면 2x-1 이렇게 되고 3을 분배해주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도 좀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구하기 방법 알려줬고 얘를 일반화해서 한 번 더 복습하면 방정식에서 근이 x가 알파 또는 알파 베타 이거 쓰지 말자. a 또는 b가 나왔을 때 x 제곱 알파 베타 써야 되겠네. 자, 우리 이거를 알파라고 읽고 이거를 베타라고 읽어. 알파 베타야. 자, 그러면 근이 알파 또는 베타도 x 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할 때 식 만드는 방법은 알파 대입해서 0되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대입해서 0되는 1차식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써주고 얘는 전개하면 x 제곱의 개수가 치우나 얼마? 1. 그래서 x 제곱의 개수 a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끝난다. 자, 다음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x는 알파가 중근이고 x 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자, 그러면 우리는 중근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중근 가질 조건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나오거나 또는 반의 제곱으로 원리가 성립이 되면 걔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식의 형태가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x-3의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 지후 맞지? 지후야. 이 녀석의 근은 뭐야? x는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야? 3 마이너스 3. 저 봐봐 내가 도와줄게. 자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대. 그럼 2차 방정식은 반드시 2차식은 0인 꼴로 고친 다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2차식이고 항이 3개야. 하나, 둘, 셋. 그리고 앞뒤가 제곱꼴이라서 얘 한 번 쓰고 얘 안 제곱한 거 한 번 쓰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이거지 않을까?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줬고 그러면 검산해보면 앞에 거 제곱 두 제곱 쓰면 2배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나오네. 그럼 따라서 얘는 x-1, x-1은 0이 되고 얘 또는 얘를 0 만들어주는 x값이 근이니까 x는 1 또는 1이 나오고 얘랑 같은 수라서 겹친다 하여 두 번 쓰지 않고 중복해서 써서 얘를 중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은 x는 1 중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우가 이제 한 번 더 대답해 볼 건데 지후 자 2의 x-5의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대. 그러면 지후야 얘는 근이 뭐야? x는 5하고 무슨 근? 중근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하야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20. 그러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식을 만드는 걸 할 건데 5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2차식은 x-5 근데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제곱은 0이라고 써준 거야. 그러면 지유야 얘는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얼마? 2씩. 그래서 원하는 게 2이기 때문에 여기 2만 붙이면 식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마무리 연습을 해주면 x가 알파인 중근을 갖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러면 지우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a 잘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다. x-알파의 제곱은 0으로 써주고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a를 곱해줘서 만들면 끝난다는 얘기야. 개념 알겠니? 자 그럼 문제 풀어볼 건데 필수 예제 3번에 1, 2, 3번 풀어봅시다. 다른 사람 뭐 아래 쌍둥이 문제 풀어도 돼. 자 여기 한번 보면서 답 비교해 보면 자 1번부터 볼게.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5이고 x제곱의 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되는 1차식 x 플러스 얘는 x 마이너스는 0으로 써주고 얘는 전개하면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보통 답을 쓸 땐 전개해서 쓴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지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대입해서 0 되는 1차식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0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2가로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이 되고 이거 분배 법칙해서 답 쓰면 되겠지 자 마지막 3번 중근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일 때 식을 구하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을 써주고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써주면 되니 자 다음 한 장 넘겨서 118페이지에 6번 한번 풀어볼까? 118페이지 6번 자, 우리 맞춘 사람들 또는 덜춘 사람들 한번 비교해보면 자, 다음 중 이 두 개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의 실제 근을 찾으세요.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면 A랑 마이너스 B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 두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얘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을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얘를 2차 방정식 구하기 개념으로도 풀 수가 있어. 자, 먼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 이거 3분의 1을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 이거 0인데 현재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전개할 때 팁이 있다면 분수가 있으면 계산이 피곤하니까 3을 이 식에다가 전개를 해주는 거야. 분배를 해주면 x 플러스 1은 이거 그대로 쓰고 3이 각각 분배되니까 3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분배 법칙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2x 그리고 얘랑 더하면 곱하면 마이너스는 0 따라서 플러스 2와 플러스 a가 같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b가 같은 거지. 그래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1 그거 안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고 2차 방정식 풀이는 가장 빨리 푸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땐 근의 공식.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로 가야 빨리 구하는 거야. 그럼 크로스의 곱의 합이 3x가 나오고 방정식이 그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했고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고 다음 몇 번 풀 거냐면 필수 문제 4번 요거 풀 건데 한번 풀어보고 있자. 맞습니다. 119페이지 필수 문제 4번
한번 비교해볼게. 자, 2분의 n 곱하기 n-3은 1학년 2학기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20개가 되도록 하는 다각형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20이 되도록 하는 다각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등호를 성립시키는 n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n자리에 뭘 대입하면 20이 나오는데 그때 이 20은 그 n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개수니까 얘랑 20이 같도록 하는 n의 값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풀어보면 분자 분배 법칙 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양변에 1을 곱하면 40 이항시키면 마이너스로 빠지고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8하고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n은 8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각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8각형이에요. 답 쓸 때는 한글로 8각형. 맞췄어. 지훈아 맞췄어? 네. 잘했네. 자, 그 다음 5번 풀어봅시다. 잘했고 뒤 넘겨주고 쌍둥이 두 번을 집어넣어. 자, 우리 여기도 칠판 한번 볼게. 자,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자, 활용 문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에 미지수 세우고 그리고 문장에 맞춰서 식을 세운 다음 근을 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뜻에 맞는 값까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가 구한 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뜻에 맞는 답이 뭔지. 그래서 한번 출발해보면 일단 연속하는 경우에 예시를 주면 일단 연속하는 세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는 연속하는 애들은 숫자가 일씩 차이 나지.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맨 첫 번째 있는 거 x-1, x, x 플러스 이렇게 세워주면 좀 계산이 편리하다. 두 번째로 연속하는 뭐 부짝수 또는 홀수가 나왔을 때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짝수나 홀수나 숫자가 간격이 2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 수를 x라고 했으면 두 번째 수는 x 플러스 2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짝수라고 했으면 여기는 x가 되는 애는 짝수만 돼야 되고 홀수라고 했으면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그 x값은 홀수만 적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내가 풀어보면 연속하는 홀수의 곱이래. 그러면 처음 수를 x라고 하고 다음 수를 x 플러스 2라고 하면 이게 195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이는 2차식은 0인 꼴로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통 상수항이 클 때는 인수분해로 풀이 확률이 높아. 그래서 195를 5로 한번 나눠보면
5, 3, 15, 5, 9, 45, 3하고 13. 그러면 5, 3, 15랑 13을 세팅하고 x, x를 해주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면 근이 x는 마이너스 15 또는 13인데 중학교 때 홀수랑 짝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중학교에서는 홀수 짝수는 무조건 자연수 내에서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홀수 맞는데 중학교에서는 자연수와 홀수 취급한다. 따라서 x는 13이 나왔는데 뜻에 맞는 답을 구하라 했으니 두 홀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처음 홀수 x가 13이면 다음 홀수는 15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 자, 다들 뭐 잘 풀었던 것 같고 다음 사람은 120페이지 6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 푼 사람은 그 밑에 6-1이나 7-1, 8-1 이런 거 풀면서 진도 나갈게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오늘도 안 좋아. 아, 괜찮아? 자,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만 힘내면 쉬는 시간 올 거야. 자, 지금 답 나왔어? 네. 오케이. 자, 우리 답만 한번 칠판으로 비교를 해볼게. 사탕이 현재 165고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수는 몰라서 x. 그리고 학생 수도 몰라서 y. 근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수는 즉 x라는 녀석은 학생 수보다 y라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그래서 이 자체는 y보다 4만큼 적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할 때 학생 수 y를 구해달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현재 방정식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한 미지수는 y인데 하나 찾은 방정식이 미지수가 2개야. 그럼 이때는 방정식 하나를 더 찾아줘야 돼. 그러면 보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수를 생각해보면 전체 사탕수가 165라고 하면 이거를 학생 수만큼 나눠주면 한 사람이 받는 몫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에서 배운 대입법을 이용하면 얘를 풀어낼 수 있는데 원하는 문자는 y니까 이 x랑 이 x를 연결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풀어주면 y분의 165는 y-4라고 할 수 있고 분모가 미지수 있으니까 양변에 y를 곱해주면 165는 y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여기에서 우변에 상수항만 넘겨주면 마이너스 165는 0이 될 것이고 상수항이 크면 인수분해로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165를 쪼개보면 5, 35, 35, 3, 11. 따라서 15랑 11로 쪼개고 y 위에 마이너스 아래 플러스. 따라서 y는 15 또는 마이너스 11인데 학생 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날리고. 따라서 정답은 15입니다. 이렇게 줍니다. 자, 필요한 사람들 풀기하고 7번에 1, 2번 한번 풀어보고 있을게. 7번에 1, 2번. 자, 우리 답들 맞았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문제 학교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 유형인데 해석해 보면, 자, 물로켓을 쏘는데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얘라고 하네. 그래서 중력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t가 1이라고 하면 1초 후에 지면으로 높이지. 그러면 이 t가 1초라고 하면 여기 있는 높이가 1초 후의 높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1초 후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t 자리에다가 그냥 1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랑 25가 되어서 20. 그래서 1초 후에는 높이가 20입니다. 그럼 t초 후란 무엇이냐? t가 t초일 때 그때의 높이가 t초 후의 높이야. 그럼 그 t초 후의 높이가 현재 저기 있는 식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 자, 그러면 1번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입니까? 물어봤으니까 30m 지점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보면 여기 있는 순간과 여기 있는 순간이 30m일 때의 시간이겠지.
그러면 요 30m를 만들어주는 그 시간과 요 30m를 만들어주는 시간 두 개가 나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t초구의 높이가 OT 제곱 플러스 25t였잖아. 그러면 t초구의 높이 자체가 3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t의 값이 30m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시 내가 혀를 막 집어삼켜서 여기 있는 파란 글씨, 즉 이게 t초구의 높이인데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게 몇 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이 t초구의 높이 자체가 30이 되도록 해주는 그때의 시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거를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가 30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 30m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줬고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0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5t 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30은 0이고 이 자체에서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좀 다이어트를 시켜서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tt 2하고 3 마이너스 하면 t는 2 또는 3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30m가 되는 순간에 처음은 2초가 된다는 소리고 나중은 3초가 되는데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게 몇 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2초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응용해주면 30m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0m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2초부터 3초까지의 시간의 사이지. 그래서 이때는 1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30m 이상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초요. 이런 식으로 응용 살짝 해봤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지면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몇 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현재 t초구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지면에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 자체가 그냥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간 t를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한번 2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써보면 잠깐 시작.